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과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오늘 대한의사협회 입장만 듣는 만큼 대변인께는 이 반론 위주의 질문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네. 정부가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정책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계신 이 의사 증원책에 대해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떤 지역이라든지 특정 전공에 있어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이제 인력의 불균형하고 그 분포가 잘못되어 있는 문제이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작아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이제 개진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오늘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료계와 어떤 고민을 해보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내용을 보면 기존에 발표했던 정부의 안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철회할 의사는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되 의료계와 고민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절차를 미리 하셨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예고한 내일 파업 계획은 거둘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건가요? 음, 일단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저희 의사협회와 거의 동일하게 이 예. 의사 인력 증원안에 대해서 정부가 철회를 하도록 이제 요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제까지도 정부와 상당히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이 기존과 같은 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내일 예고된 집단 행동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진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내일 같은 경우 내일 이 집단 행동을 하는 전공의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레지던트라고 부르는 이 선생님들이고요. 대학병원에서 사실 굉장히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 이제 이 전공의 선생님 말고도 교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임상 강사, 임상 조교수와 같이 전문의를 취득하고 근무하고 있는 또 의사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이 남아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 공백을 채울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협회에서도 이 수련 교육에 종사하는 대학계 교수님들께 전공의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의견을 당당하게 좀 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민께 불편 드리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음. 남아있는 선생님들께서 이걸 좀 커버를 잘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고 교수 사회에서도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어떤 의료 공백이라든지 이로 인한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의협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반대 모습을 보이셨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들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 이 현상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이 저희는 정부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내용보다도 지금 사실 이 단체 행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사전에 이 안을 추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청취하지 않아서 벌어진 부분, 다시 말해서 절차적인 그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절대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지역이라든지 취약한 분야의 의사의 지원이 적다면 거기에 따른 원인에 대한 거기에 맞춘 정책이 먼저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있던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의학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강의실을 만들어 놓고 의대생을 뽑아서 책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의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과대학에서 우리가 의대생들이 배우는 임상 과목, 그러니까 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이런 임상 의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만 30과목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기초 과목이라든지 어떤 입문 과목 이런 것들을 합치면 수십 개의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 각 과목마다 그 전문가가 다르고 같은 과목 내에서도 세부적인 분야에 따라서 가르쳐야 하는 또 전문 분야가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원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교육도 하지만 연구라든지 실제 임상, 환자를 또 보는 업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속 병원까지 여건이 갖춰져야 되고요. 또 의대 교육을 6년을 하지만 6년 이후에도 사실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의사가 어떤 일정한 수준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전문의 수련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 의사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환경이 필요한 것이고,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을 증원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의학 교육 여건에서 가능한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검토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 대변인,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의사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지역별 의료 불평등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의협 쪽에 어떤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일단은 의사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이 OECD 평균. 지금 이제 네. 자료 화면으로도 보여주고 계신데요. OECD의 이 평균 의사 수는 사실 OECD의 헬스 데이터 중에서 아주 단편적인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2.4명, 한의사를 빼면 2.0명이라고 해서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만, 그럼 역으로 평균보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독일 4.3명만 나와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 한 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리투아니아가 4.6명, 덴마크가 4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의사가 OECD 평균보다 많은 나라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더 좋고 국민 건강에 더 질이 좋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예. OECD 헬스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기대 여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아 사망률, 그러니까 건강의 질을 보여주는, 의료의 질을 보여주는 이런 지표들은 우리가 굉장히 최상위권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걸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해서 OECD 숫자만 놓고 의사가 적다, 의사가 적으니까 늘려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계 데이터를 왜곡해서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사용하는 잘못된 사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분명히 지역별로 이런 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의사가 많고 시골에는 적은 건 당연히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보다 의사가 객관적으로 더 많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 뭐 아까 말씀드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의사 수가 우리보다 2배이죠. 그렇지만 이탈리아에서도 똑같습니다. 시골이라든지 섬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하고요. 이런 취약지의 문제는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 겪고 있는 문제이고,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대로 어떤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든지 지역의사제 등을 도입해서 어떤 장학금을 주고 그 장학금을 받고 육성이 된 양성된 의사가 의무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다른 나라에서도 써왔지만 대부분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고요. 우리랑 거의 같은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이라든지 일본에서 아주 유사한 정책들을 이미 시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현재 진행형의 고민인 것이고, 저희는 지역이라든지 특정 취약 분야에 한해서는 의사가 좀 더 지원하고 의사가 좀더 그 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대변인, 여론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의견이 60% 가까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네, 뭐 의사를 늘려서 의사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흔히 겪는 문제들, 그러니까 진료 시간이 짧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해결이 될 것이고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안이라는 것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많은 국민께서 뭐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의사 인력의 이런 공급은 모든 나라들, 특히 이제 OECD에서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일수록 어떤 의료 비용의 지출이라는 문제와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고 네.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절대로 이것을 뭐 의사가 특정 분야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해결을 위해서 의사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지금 전공의협의회가 파업을 하루 앞둔 그리고 의료계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언론과 국민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료계가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귀를 기울여 주시는 상황이 된 것이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예. 늦었지만 아쉬운 것은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오늘 박능후 장관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공론을 만들어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교환해 왔다면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더 정확하게 국민들께서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이고 그런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면 당연히 전공의 선생님들이 내일 파업한다고 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타협점이 있을까요? 의협의 앞으로의 계획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로 이제 내일 전공의 선생님들의 단체 행동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공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사들 가운데 가장 젊고 어린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 의사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분들이 당당하게 부담 없이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선배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저희 협회에서는 내일 전공의협의회에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편의라든지 필요한 지원들을 아끼지 않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협회에서는 다음 주 12일까지 정부에서 저희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입장 선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언제든지 유연하게 이런 부분에서 상의할 수 있다.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현재 발표된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히 환자나 국민께 불편이나 고통을 드리려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파업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야말로 마이동풍 정말 말씀드려도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단체 행동이라고 하는 의사로서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런 행동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저희와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함께 논의해 주시고 저희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을 둘러싼 쟁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